안녕하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고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 자료에서 고소에 대한 내용은 좀 많죠. 좀 다양하고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서브 자료를 먼저 해보고 나머지는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자료 16페이지에 있는 39번입니다. 39번 이제 고소권자 등인데, 이제 고소권자는 범죄 피해자, 그 다음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두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 그러니까 피고인이 아니라 이제 피해자와 별개의 권리다. 예로 들면은 미성년자 A가 있다면 법정 대리인이 뭐 아버지가 B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자가 상호 별개여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이해를 못 하는데, 자, 의사 능력이 있는 한 A도 고소 가능하고 B도 각각 고소가 가능하고, 각각 범인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고소 가능하다. 그리고 뭐 A가 고소를 취소해도 B는 고소 가능하고, 똑같이 B가 고소 취소해도 A가 고소 가능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가해자, 피의자라고 한다면은 A, B 각각 고소 취소해야, 그러니까 모두 고소 취소해야 처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범죄 피해자 법정 대리인 이렇게 따로따로다, 이것을 고유권이라고 하고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그러니까 형법배직, 우리가 이제 범죄 피해자 형법배직 이렇게 외우는데, 이 법정 대리인은 좀 특별해요. 법정 대리인만 고유권이고, 나머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고, 이 사람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또 항상 가능한 게 아니라 피해자 사망 시에 한정해서 가능하다. 한정해서 가능하고, 그것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 6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범인을 안 날, 범인 범죄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한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고소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하는데, 불가항력을 인정한 사례가 딱 하나예요.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서 고소 능력이 없는 경우. 뭐 예로 들면은 이런 거예요. 11살 때 피해를 입었다가 19세에 이르러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11에서 19세는 고소 능력이 없어서 불가항력 기간이고, 그 다음에 이 19세 때 한 고소를 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미성년자의 피해를 당했다가 성인이 돼서 고소를 하는 게 유일한 유형이에요. 그러나 뭐 주소를 몰랐다, 해고가 두려웠다, 이렇게 고소를 못한 것은 불가항력 사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소는 개별 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많이 외워뒀을 거예요. 재고, 변상, 재정신청, 고소, 변호인, 선임, 상소. 근데 이제 사실은 개별 대리가 가능하다 했을 때도 이 재정신청이나 고소는 누가 대리권자이냐, 이거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변호인, 선임은 형법배직만 대리할 수 있고, 상소는 형법배직 이외에 원심에 대리인 변호인. 이것은 그러니까 예로 들면 1심의 변호인, 이것은 1심 끝나고 새롭게 선임한 변호인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소의 대리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현명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리임을 밝힌다, 이런 건데, 대리임을 밝힐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해서 할머니의 고소사건인데, 이 할머니의 고소사건, 그러니까 대리의 현명주의가 적용 안 되는 게 민사, 형사, 행정, 헌법 할 것 없이 유일한 게 고소의 대리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이런 사안이에요. A, B, C라고 해가지고 A가 엄마고 C가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예요. 정확히는 외할머니인데, 어느 날 이제 어떤 감남이 지속적으로 추행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몰랐는데, 어느 날 동네 아줌마
D가 알려줘요. 엄마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하니까 엄마가 이제 너무 가슴이 무너져서 외할머니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A는 8살 정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한테 부탁을 하니까 C의 이름으로 고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C의 이름으로 고소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갑이 고소기간 도과를 주장해요. 할머니는 이미 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범인을 안 날로 6월이 경과해서 고소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법관들도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니까 형사소송법 236조를 딱 찾아보니까 236조에는 고소는 대리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 어떻게 대리해야 되느냐. 대리 방식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때 대리에는 방식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방식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리임을 표시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위임장을 제출한다. 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해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가 고소해달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B의 고소, 정당한 고소권자는 B고 단지 C가 대리한 거다. 그리고 대리임이 실질적으로 증명됐고 고소기간은 정당한 고소권자인 엄마가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나온 판례예요. 그러나 이제 변호인 선임이나 상소는 개별 대리가 가능해도 뭐 연명 함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고죄와 관련해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적법하게 고소가 있고 1심 중에 적법하게 고소가 취소됐으면 327조 5호에 고소 취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고소를 했는데 고소가 무효이다. 고소가 특정되지 않았다. 공소 제기 이전에 이미 취소됐고 고소 취소 재고소인 경우 이런 경우 뭐 고소기간이 도과했다. 이런 경우 도과 후 고소했다. 이런 경우는 전부 다 327조 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에 무효다. 이것도 좀 신경 써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요. 좀 많이 미리 해놓고 그 다음 다시 보겠습니다. 고소와 재정신청의 효력과 관련해서 재정신청은 사실은 불기소 처분이 나니까 고소했다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이 고소와 사실은 흡사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취급하는데 여러 명의 고소권자, 피해자가 여러 명인 거예요. 또는 재정신청권자 중에 1인이 고소를 하면 전원을 위해 효력이 있어요. 반면에 여러 명의 고소권자나 재정신청권자가 1인이 고소 취소하면, 재정신청을 취소하면 혹은 기간을 도과시켰다. 다른 고소권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이건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소의 효력, 재정신청의 효력을 어떤 최대한 유지시키려는 방향, 유지시키는 방향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 방향성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소의 주관적,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관해서 또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형사소송법 233조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친고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조문이 있으면 법조문대로만 가거든요.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나 즉시고발 사건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규정이 없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면에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일부에 대해서 고소해도 하나의 사건 전부에 효력이 있다는 것은 이론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이론에서 인정하니까 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즉시고발 사건 다 객관적 불가분은 인정된다라고 보고, 통상 판례 지문에서 고소 불가분이라고 나오면 이것은 주관적 불가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233조가 원래 주관적 불가분인데 제목이 고소 불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고소 불가분 하면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이고, 판례는 주관적, 객관적 불가분이 구분돼서 문제될 때만 고소의 객관적, 주관적 불가분을 구분해서 표시한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작권법 위반의 고소. 이거 저작, 특허, 실용신안, 이렇게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이게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친고죄는 행위자에 대해서만 고소해도 함께 처벌받는 사업주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니까.
반면에 조세범 처벌법은 즉시고발 사건이거든요. 이 즉시고발 사건에 있어서는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고발에 있어서 고발 여부는 처벌받는 자연인과 법인 따로 봐야 된다. 자연인만 고소했으면 법인에게 효력이 없고, 즉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만 고발했으면 자연인 행위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공범 중에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게 이제 주관적 불가분인데, 그래서 비친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친고죄예요. 그때는 알아서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이렇게 친고죄로 고소를 제기한 이상 고소 취소에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된다. 이 사안은 이제 형법상 이제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게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행위시법주의, 형법에서 행위시법주의를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행위시법에서는 이 친고죄 시절이었던 거예요, 옛날 거. 근데 이렇게 행위시법으로 친고죄인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비친고죄로 고소를 했죠. 그러니까 검사가 보니까 그 당시는 친고죄였다. 이렇게 친고죄로 고소를 했으면 법원이 알아서 공범에게도 고소나 혹은 고소 취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직권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고소의 이렇게 주관적 불가분을 깨버리는 고소는 적법한 고소가 아니다. 예를 들면 일부는 처벌해달라, 일부는 처벌하지 말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러면 일부만 처벌하면 전부에 효력이 있어야 되고, 일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부에 또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어야 되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것은 적법한 고소라고 볼 수 없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이제 완전히 그 헷갈리는 지문들이 이게 있어요. 고소의 객관적,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고소의 효력인데, 뭐 예를 들면 친고죄와 비친고죄가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경우,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의 효력이 없다. 왜 친고죄의 효력이 없냐면, 친고죄는 또 개별적인 처벌 의사의 존부가, 처벌 의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친고죄에 대해서 처벌해달라고 말하지 않은 이상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고죄 고소를 취소한 것은 비친고죄의 효력이 없다. 왜? 비친고죄는 고소 취소해도 처벌해요. 이렇게 이제 이해해도 좋은데, 사실 이제 그 밑에 비슷한 거, 일단은 상대적 친고죄, 제3범죄 중에서 뭐 손해나 손괴나 뭐 강도, 점유, 강취, 강제 집행, 면탈 빼고, 이런 상대적 친고죄에서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일 때, 이 비신분자는 비친고죄거든요.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 신분자의 효력이 없고,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 취소하는 거 비신분자의 효력이 없다. 사실은 이 기억니은과 이 기억니은이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로 들면은 이 공식이 있어요. 이게 지문으로 하나하나 보고 생각해 보려면 너무 힘든데 이런 거예요. 자, 비친고에다가 고소를 하면 친고죄의 효력이 없다. 봐. 비친고소, 친고죄의 효력이 없고, 그 다음에 친고소 취소 비친의 효력이 없다. X로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 형태의 지문, 신분관계에 있는 갑 이렇게 나오면은 친이라고 써요. 신분관계 없는 친구 을 비친이라고 써요. 자, 을은 비친고 친 X, 갑 친고죄, 고소 취소 비친 X, 이렇게 지문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친 친 X, 친 비친 X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43번에 이제 고소 취소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래서 항소심에서 1심에서 비친고죄였다가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바뀌어도 항소심은 1심이라고 할 수 없어. 일단 이걸 잘 정리해요.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를 하면 효력이 없다. 반면에 1심에서 미리 고소 취소를 해놓죠. 그때는 항소심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1심에서 그러니까 친고죄 사안이 쉽지가 않으니까 1심에서 이제 상해죄였다가 이게 최근 케이스 2심으로 폭행으로 바뀌었어요. 폭행은 반의사불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안에서 첫 번째가 여기 2심에서 비로소 고소를 취소했다. 그러면 1심 선고 이후니까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고, 그래서 실체 판결, 죄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심에서 상해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해 놓으면 항소심에 가가지고 이것은 상해에 대한 고소 취소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어떤 폭행에도 고소 취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은 공소기각 판결한다. 이걸 어느 위치에서 고소를 취소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고소 취소는 수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기관, 공소 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해야 돼요. 이 수소법원은 사실은 현재 심리 중인 법원, 특히 고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니까 1심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법원에 한다든지 수사기관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항소심에서 1심으로 파기환송을 해버렸다. 파기환송을 하면 종래 1심은 깨져서 파기환송 후 1심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실제 사안은 어떻게 됐냐면은, 자, 1심이 있고 2심이 파기환송을 해요. 그래서 다시 1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심, 2심 이렇게 가는데 바로 여기까지 고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 사안에서는 이 리딩 케이스에서는 바로 여기서 고소 취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도 비록 껍데기로는 2심이지만 파기환송돼서 기존의 것이 싹 깨져버렸기 때문에 파기환송 후 1심 선고 전까지 고소가 취소됐다. 그래서 고소 취소로 효력이 있다라고 본 사안이고, 기타 이제 파기 판결과 좀 관련돼 가지고, 파기는 이제 깬다라는 의미니까 좀 여기 밑에 정리를 해놨어요. 먼저 1심 유죄 판결에 항소심이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고심이 파기 재판을 했다. 그러니까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이, 혹은 이렇게 나눠야 돼요.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이 1심을 깨고 스스로 재판, 2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고심이 파기 재판하면 이미 파기되어 버린 원심은 재심 대상이 아니고 파기 판결만 유죄 판결로 재심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1심이 징역 3년, 2심이 2년 이렇게 바뀌죠. 이건 파기한 거고 스스로 파기 재판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미 파기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미 파기되었기 때문에 사라진 거다. 그래서 재심 대상이 아니고 2심 파기 재판만 재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 파기 환송 후 1심으로 가면은 다 깨져버렸지만 근데 공소 취소는 안 돼. 증거 보존도 안 돼. 공소장 1번주의도 적용 안 된다. 이것은 파기해서 깨졌긴 깨졌지만 법원이 이미 실체 심리를 관여를 했고 적어도 재판을 한 번 또 받았고 이미 실체 심리 과정했기 때문에 공소 취소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하게 하고, 증거 보존 수소법원이 이미 다 했으니까 바로 증거 보존해도 되고, 공소장 1번주 이미 서류 다 들어왔으니까 적용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취지에서 1심에 대해서 재심 판결 절차, 새롭게 재심을 하는데 1심이 이미 다 심리를 했기 때문에 공소 취소, 증거 보존 안 되고 공소장 1번주의도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발에 관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발과 관련해서는 일단 누구든지 가능하다 해서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현장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럼 실무상은 근데 대리를 해요. 예를 들면 A가 있는데 B가 A를 대리하여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물어봐요. 이제 이게 대리권이 있어 없어, 대리권 뭐 이런 거에서 다툼이 생기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하는 얘기는 고발은 누구든지 가능하죠. 누구든지 가능하니까 대리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B의 고발로 취급해도 좋다. 그러니까 고발을 대리하면 대리가 안 돼서 고발이 위법하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고발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고발이 가능하여 대리를 인정할 실익이 없고 그냥 그 사람의 고발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는 재정신청의 주체가 되지만
고발권자는 이제 누구든지 하다 보니까 너무나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형법 123에서 126조 독직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건들에서만 재정신청에 주차가 되고, 물론 특별법, 공직선거법 같은 건 있긴 하지만 형사소송법상으로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즉시고발 사건, 이제 행정기관에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런 범죄들은 공익성을 강조해요. 공익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발 기간 제한도 없고 재고발도 허용되고, 사실 이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법은 아예 고발 취소를 못하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인 경우 직무와 관련해서는 고발 의무도 있어요. 또한 이제 즉시고발 사건은 어떠냐, 행정기관의 가벌성에 대한 판단을 존중한다. 이 의미가 뭐냐, 우리가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갔다 와서 면세점에 물건을 사요. 원래 면세점에 물건을 사는 것도 관세법 위반입니다. 그것도 밀수예요. 세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상으로 뭐 예로 들면 200달러까지는 그냥 봐줍니다. 근데 2000달러까지, 200에서 2000달러는 어떻게 해요? 일정 부분은 어떤 사람은 봐서 이게 초범이고 뭐 하고 하면 세금 자진신고하면 오케이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거 좀 상습적이다 싶어가지고 통고 처분 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큰 소리 치고 공항에서 깽판 쳐, 너는 고발해. 즉 행정기관이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가벌성을 판단해서 고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다 적용되지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개별적으로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일률적으로 안 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가벌성에 대한 판단 존중하기 때문에 법원은 즉시 고발 여부, 즉 고발을 했어 안 했어는 직권으로 조사하지만 고발 사유의 전부, 왜 고발했어, 고발했는지, 이것은 행정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이걸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통고 처분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죄질이 나쁘면 즉시 고발로도 갈 수가 있는데, 우리 다 특별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즉시 고발 후에는, 고발을 하고 나서는 통고 처분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통고 처분이 불가능하고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원래 모든 통고 처분에 대해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뭐 특가법 16조 어쩌고 나오는데, 이 특가법 16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뭐 30억 밀수했다. 이거 참고로 통고처분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것은 통고처분 대상이 아닌 것이 키워드예요. 통고처분 대상이 아닌 거, 30억 밀수했는데 100만원 범칙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내렸다. 그러면 이런 통고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는 거예요. 특가법 16조뿐 아니라 예를 들면 살인죄에 대해서 통고처분했다.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당연무효인 것은 범칙금 납부해도 기판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과 똑같은 취지로 즉시 고발 후에는 통고처분이 무효됩니다. 그래서 이 무효인 통고처분에 대해서 범칙금 납부해도 기판력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취지로. 그래서 여기 즉시 고발 사건에서는 고발 이후에는 통고 처분이 안 된다. 그래서 고발 이후 이루어진 통고 처분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납부해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놓고요. 기타 이제 소소한 내용은 문제를 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9번입니다.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피해자 본인,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일 때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요.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채권자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간접 피해자라고 해서, 이런 간접 피해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고소권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이니까 피해자가 사망시죠. 피해자 사망시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명시하는 사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피살자의 처는 피해자 사망시 225조 2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8번, 그 다음 80번. 고소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일 때, 바로 이때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친족을 고소하지 못하니까, 원래 이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친족을, 이게 이제 위헌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피해자의 친족이 이렇게 고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 범죄라든지 성폭력 특별법,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친족을 고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고소는 1심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할 자가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지정고소권자, 검사가 고소권자가 아니라 그 사를 지정하는 거고,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자, 다음 문제. 고소 등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 단순한 피해 사실의 신고는 항상 처벌 의사가 없어서 고소가 아니다 얘기했고, 고소 능력,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으면, 행위 능력이 없는 자는 미성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의사 능력이 있는 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의사 능력이 있는 한,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고소 가능하고요. 고소인이 간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홧김에 고소장을 내어도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않았다라고 결심하고 반환을 받았다. 우리 판례는 홧김에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즉시 반환받았다 하면은 처벌 의사가 없어 고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친고죄는 고소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죠. 그래서 주관적 불가분에 따라서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 고소하게 되면 행위자에 대해서만 고소해도 처벌받는 사업주에게도 공범으로 쳐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 자,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이 있다면, 이 고소에서는 이게 고소 능력이라고 보고요. 고소의 의미를 이해하면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고소 능력은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미성년자라도 고소 가능하다. 근데 이게 틀린 지문이네요. 자, 그래서 친고죄에서 그 다음 적법한 고소가 있었느냐. 자, 친고죄 고소는 이런 소송 조건에 해당하고, 이런 소송 조건은 자유로운 증명, 그 다음에 검사가 입증하고요. 또 일주에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 일부 고소는 전부에 비친다. 이것은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죠. 그래서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맞는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서 직접 처벌 희망,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1심 선고 전에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고소 취소는 본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이 본인만이 아니라 고소를 제기한 자만, 그리고 고소권자만 할 수 있어요. 고소권자. 그래서 상속인은 할 수 없다. 이게 일심 전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소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 신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오케이.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처벌 의사가 없어서 고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돼서 맞는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 고소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고소능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 능력, 행위 능력과 구별된다. 그래서 미성년자라도 고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처벌 불원의 반의사불벌죄 공범 중 1인에 대한 처벌 의사표시,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없다.
이 주관적 불가분은 누구에게만 친고죄에만 규정돼 있죠. 그래서 친고죄 이외에 반의사불벌죄나 즉시고발 사건, 비친고죄 이런 건 적용이 안 된다고 했고, 자,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피해자로서 신문하고 그 진술의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조서에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로 본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는 이제 고소 조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처벌 의사가 어떤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고소로 볼 수 있다. 고소 조서로 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법정 대리는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느냐? 아니다. 이건 별개로 고소가 가능하다. 본인이 고소를 취소해도 별개로 고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고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에 대한 부분이 틀려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고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 범죄사실 신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서면 또는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하면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 앞서 설명한 거하고 똑같고요.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 능력, 고소 능력이 필요한데 이 고소 능력은 민법상 행위 능력 없는 사람이라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고소 능력은 인정된다. 미성년자도 고소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요.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느냐? 소송 조건 자유로운 증명이고 일부에 대한 고소는 전부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서로 베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범행 당시 고소 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고소 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 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이게 미성년자일 때 범죄 피해를 받고 성인이 된 후 고소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사유를 뭐라고 했어요? 이 사유를 불가항력 기간이다. 그래서 고소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성인이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와 관련한 지문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소 취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해서 232조 3항이 1, 2항을 준용한다 하면 1심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 서벌 의사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2항은 재고소금지, 한번 처벌 의사를 철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고, 항소심이 1심의 공소기각을 위법함을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1심으로 환송, 파기환송 후 1심 절차, 파기환송 후 1심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 피해자가 1심 법정에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할 당시 이 14세 10월 그 철회 의사 표시가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 이게 사실은 이제 민사와 형사의 차이인데, 민사는 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취소도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의 의사에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민사는 부모 돈을 가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형사는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가능하고, 어떤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느냐? 그럴 필요 없고 동의 받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형사는 미성년자의 법익이 문제돼요. 피해도 미성년자가 입는 거고 형사처벌도 미성년자가 하니까 의사능력 있는 한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이 14세 10월 판례는 바로 아는 오빠이니 처벌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해서 아는 오빠이니 처벌 원치 않는다.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고 스스로 이렇게 처벌의사 처리에 있으면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안이고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또는 직권에서 친고죄로 인정했을 때, 항소심 1심에서 고소 취소한 건 효력이 있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갑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성년 후견이 개시되지 않아도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갑의 아버지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것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일단은 성년 후견제도
후견이 개시되지 않았다. 개시되지 않는 한 성년도 이제 식물인간 되고 하면은 원래 법정 대리인이 없죠. 근데 식물인간이 되면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아요. 이렇게 성년 후견이 개시되지 않는 한 아버지는 법정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법원에서 성년 후견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형사소송법 26조에 보면은 이런 범죄에만 대리가 가능해요. 어떤 범죄에만 대리 가능하냐면 형법 9조에서 11조가 적용이 안 되는 범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법 9조 내지 11조가 적용이 안 되면 형사 미성년자도 처벌받는 범죄. 미성년도 처벌받는 범죄.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걸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거든요. 미성년자라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하는데 본인이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형사 미성년도 처벌받게 돼 있다 이거죠. 이런 때만 법정 대리 대리하는 거지. 여기 나오는 이 교특법은 형사 미성년자 처벌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건 법정 대리 대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판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범죄도 아니고 나아가 법정 대리인도 아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이 개시되지 않는 한 성인을 대리하여 고소 취소할 수 없고, 사실 성년 후견 개시돼도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소 취소 마음대로 못한다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86번. 모 일간 신문지 편집장 갑과 기자 을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사망한 전 국회의원 A, A의 전 보좌관 B가 이전에 모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간신문에 게재했으나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어디에서? B에 대해서.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 A에 대해서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거예요. 이것은 암기해 두세요. 예전에 1998년 이건 사법시험 문제인데 이 사법시험 주관식 문제를 항상 내면은 외워요. 사망한 자에는 사자명예훼손, 이거 친고죄입니다. 그리고 보좌관 B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것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A, B와 C, C는 A의 친족인데 갑과 을을 검찰에 고소하였다가 을이 B와 C에게 찾아가서 사죄를 하자 을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잘 보시면 갑은 을은 이게 두 개 공범이에요. 공범인데, 자, 사자명예훼손, 그 다음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인데, 을만 고소 취소했을 때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잖아요. 그래서 친고죄에서는 주관적 불가분이 미치고, 이 주관적 불가분에 따라서 갑도 공소기각 판결해요. 반면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고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갑은 처벌하게 됩니다. 실체 판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론까지 아예 외워버려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나온 게 을에 대한 고소 취소는 갑에게 효력이 모두 미치냐? 아니다. 을에 대한 B의 고소 취소 효력, B가 뭘 했어요? B, 살아있는 사람이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출판물은 반의사불벌죄니까 갑에게 효력이 안 미친다. 벌써 틀렸죠? C, 친고죄에 대해서 사자명예훼손죄 고소 취소는 미친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세 번째, 바로 을에 대한 비출판물 명예훼손죄는 갑에게 미치지 않으나. 오케이. C의 고소 취소, 이것은 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는 갑에게 미친다. 이렇게 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둘 다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갑에 대해서 사자명예훼손죄는 이렇게 공소기각 판결,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소기각 판결, 출판물에 의해 청구죄는 명예훼손죄는 이게 실체 판결.
여기가 공소기각 판결. 과거에 사법시험 문제였기 때문에 아예 이 문제는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외워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7번 고소 불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상대적 친고죄, 신분관계 있는 자, 친에 대한 고소 취소는 비신문자, 비친에게 X, 친, 비친 X, 효력이 없다. 틀렸죠? 자, 절대적 친고죄 공범 중 일부는 처벌, 나머지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주관적 불가분을 깨니까 적법한 고소라 할 수 없다. 이거 맞고요. 친고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절대적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1심이 선고됐다. 아직 1심 판결 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번이 틀렸죠. 그래서 이것은 공범 중에 한 명은 이미 1심이 선고됐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유죄죠. 영원히 유죄인데 아직 1심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이 사람만 고소 취소하면 이 공범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범 간의 형평성 때문에 한 명에게 일단 1심이 선고되면 다른 사람에게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효력이 없다는 게 판례죠. 자, 그 다음 88번. 고소와 관련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친고죄의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다만 구술에 의해서 고소를 받으면 조서를 작성해야 되지만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고. 2번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공소한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 그거 강간, 강제추행 얘기하는가 봐요. 행위시법주에 대해서 친고죄로 공소 제기했다.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않는 한 일단 친고죄니까 소송 조건은 직권조사해야죠. 소송 조건 직권조사. 만일 피고인과 공범에 대해서 고소 취소를 했다. 그럼 지금 친고죄니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질문. 친고죄 공범 중 1심이 선고된 후에는 1심 판결 선고하기 전에 다른 공범자 고소 취소 못하고요. 취소 있어도 효력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0조 1항 범인을 알게 된 날, 이거 고소 기간이거든요. 범인을 안 날로 6월 내.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 여기서 사실에 대해서 미필적 인식이 아니라 고소기간과 관련해서는 앞에도 있죠.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미필적 인식이 틀렸죠. 자, 다음 문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반의사불벌죄, 이것도 소송 조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엄격한 증명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원래 이렇게 이제 소송 조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 해야 되는데, 다만 애매한 경우에는 검사가 입증하고, 다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이렇게 움직이죠. 소송 조건 중에서 직권조사를 하지 않는 유일한 예외가 있죠. 하나 예외. 상대적 소송 조건. 딱 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토지관할 딱 하나 있죠. 부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토지관할 이거 하나는 상대적 소송 조건으로 취급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의사의 부존재,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소극적 소송 조건, 직권조사 사항이고,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또는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14세 10월 아는 오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대로 효력이 있다 그랬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표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공범 간의 불가분, 그냥 나오면 주관적 불가분이라고 했죠. 이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이게 틀렸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니까. 자, 그 다음 90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수사기관이, 이것도 이제 법원직 질문, 고소권자를 증인 피해자로 신문한 경우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조서에 기재되면 수사기관이니까 독립된 조서가 아니어도 적법한 고소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고소. 고소 기간은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다. 이것도 할머니의 고소 사건에서 정당한 고소권자인 법정 대리인 엄마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발에 있어서는 고소 고발의 불가분. 이렇게 나오면 주관적 불가분이라고 그랬죠.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고, 고발 구비 여부는 자연인이나 행위자, 법인 따로따로 논해야 한다.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 안 되니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죠. 그래서 1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 다른 공범에도 효력이 미치지 않죠. 고소 취소 효력, 주관적 불가분이 미치지 않는다. 친고죄만 미친다 라고 했죠. 다음 문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갑은 용돈으로 유흥비가 부족하게 되자 누나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군대 동기 을과 공모했다. 분가한 누나, 상대적 친고죄예요. 갑은 친, 항상 써놔요. 군대 동기 을은 비친. 이들은 누나 집에서 예물,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귀걸이를 훔쳤고 을만 고소했다. 자, 비친에 대한 고소는 을에 대한 거, 친에게 효력이 없다. 갑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을에 대한 고소는 갑에게 효력이 있다. 틀렸고, 갑을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에게도 효력이 없다. 틀렸고, 갑의 누나와 신분관계 없는 을에 대한 고소는 을에게만 효력이 있다. 을에게는 효력이 있는 거고요. 을에게 갑에게 고소의 효력 안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면 형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이 분가했다는 거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니까 이것은 친고죄여서 고소가 없으니까 공소이각 판결해야 되겠고, 만일 누나가 갑과 을을 모두 고소한 다음에 갑만 고소 취소, 갑은 뭐예요? 갑은 여기서 친. 그러면 을은 비친에게 효력이 없다는 거, 비친고죄는 처벌받는다는 거잖아요. 효력이 없다는 것은 비친고죄는 언제나 처벌받는다. 그래서 공소기각 선고해야 된다. 틀렸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서 고소와 관련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피고인 갑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점비 명목으로 편취했다. 피해자 을이 고소한 경우, 고소기간이 경과한 고소했다.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 사도는 친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기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소기각이 아니라 비친고죄니까 고소기간이 경과 후에 고소되었어도 이것은 비친이니까 그냥 실체 판결, 유죄 판결, 죄가 있으면 유죄 판결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A, B, C 3인이 공동으로 모욕죄를 범했다. A에 대해서는 1심 선고가 있고 B, C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없어서 고소를 취소했다도 효력이 없죠. 그렇죠? B, C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공범에 대해서 1심이 선고된 이상은 다른 공범에 효력이 없고, 자, 하나의 문서로 A, B, C를 모두 모욕했다. 이것은 피해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다른 경우. 이것은 수인의 고소권자가 되고, 수인의 고소권자가 중에 1인의 고소는 전원을 위해 효력이 있다.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고소는 전원에게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 강간 피해자인 A가 갑의 처벌을, 여기서는 이제 처음부터 친고죄임을 전제해놓고, 강간이 친고죄임을 전제로 하고, 실제 시험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 판례들 그냥 내버리니까. 피고인 갑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처리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 1심 법원에 제출한 이후 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진술하면 이건 고소 취소가 아니다. 고소 취소 여부는 어떤 고소인의 진정한 의사를 기준, 혹은 뭐 최후 의사를 기준으로 해요. 최후의 진정한 의사가 뭐냐, 나는 고소하지 않겠다 라고 했다면 이건 고소가 없는 거고, 여기서 합의서를 썼어도
나는 합의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한다. 그러면 고소 취소가 아니라고 하는 게 판례죠. 자, 그 다음에 절대적 친고죄와 관련해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건 적법한 고소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겠고.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옳은 거. 친고죄 공범 갑을 중에 갑에 대해서 1심이 선고. 1심 선고 전 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고 효력은 취소할 수 없고 효력도 없죠. 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조세범 처벌법, 이 즉시고발 사건이죠.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고발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하고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이건 지문 자체로도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친고죄라든지 즉시고발 사건에서 고소나 고발이 있어요. 근데 불기소 처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로 들면 불기소 처분이 있고 뭐 플러스 3년 경과가 됐다. 이랬을 때 실제로는 이제 다시 고소도 못 해요. 왜? 고소기간이 도과했으니까. 그런데 종래 고소 고발 취소되지 않는 한 취소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종래 고소 고발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토대로 적법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바로 이런 불기소 처분 자체로는 불기소 처분은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다. 즉 어떤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 반하여서 다시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이런 것까지 엮어지죠. 자, 그 다음에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처벌 희망 여부 단독으로 알 수 있죠. 동의 필요하다 틀렸고. 자,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친고죄 공소장 변경. 공소 제기 전에 행해진 고소가 취소되었다. 자, 공소장이 변경된 다음에 고소가 취소되었다.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는 고소 취소 효력이 없고 공소기각이 아니라 그냥 고소 취소 효력이 없으니까 실체 판결을 해야 된다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다음 94번 문제. 고소고발에 대해서 이제 OX 나오는데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이면 1인의 기간의 때는 타인에게 영향을 최대한 효력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다음 고소 고발 대리는 허용된다. 재고 변상 고소는 되는데 고발은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 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법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는 피해자의 친족은 이렇게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가 맞는 거고요. 다음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전자도서에 대해서 출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 판매했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 친고죄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철저히 조사해달라. 이것은 적법한 고소가 아니래요. 왜? 처벌 의사가 없어서 적법한 고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소에서 마지막 문제가 95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로 나와 있는데요. 자,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조세범 처벌법 6조 세무공무원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받았다. 이게 고발 전 수사, 특히 강제 수사까지도 가능하다는 판례로 나와요. 나중에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공소제기 전에 공소제기 전에 이렇게 고발만 들어오면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수사도 적법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범 처벌법에서의 고발, 양벌 규정에 처벌받는 자연인의 행위자 개별적으로 논해야 되고, 그 다음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조세범 측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통고 처분을 했다.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즉시 고발 후에 통고 처분은 효력이 없고, 그 다음에 통고 처분을 이행해도 일사부재료의 기판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즉시 고발 후 통고 처분은 무효니까. 네 번째,
조세범칙 사건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고발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즉시고발 사건. 조세범칙 사건에서 고발이 있으면 고발이 있다는 사유만을 들어 추송 요건에 충족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고 본안에 앞서서 즉시고발 사유를 심사해야 된다. 틀렸죠? 이제 즉시고발 여부, 고발했어 안 했어? 이 즉시고발 여부는 직권조사를 해야 되는데 왜 고발했어? 이거 고발해야 될 사유냐? 고발 사유의 존부는 행정기관의 가발성을 존중해야 되니까 고발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심리를 할 수 없다는 게 판례죠. 마지막으로 갑이 농지전용 행위를 한 것으로 잘못 알고 갑을 고발했어도 실제 농지전용 행위를 한 자가 을이라고 한다. 을에게 고발의 효력을 미친다. 이것은 고소 고발했을 때 원래 범인을 정확히 지적하지 않아도 이름을 잘못 써도 지적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판례예요. 그래서 이때는 실제 농지 전용 행위를 한 을에게 효력이 미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고발에서 어떤 기출문제 위주 그리고 최신 판례까지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소고발은 의외로 좀 까다로운 부분에 해당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서브 자료 그리고 문제를 좀 철저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강좌는 마치겠습니다.